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에 활력 에너지 건강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병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심근경색하면요, 네.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 중년 돌연사의 80%가 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죠. 가수 거북이 멤버 임성훈 씨와 개그맨 김영곤 씨도 이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뺏어가는 심근경색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이 비만과 흡연 이런 위험 요소들이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쁜 건강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들 2012년은 미리 좀 건강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엔 20대라고 예외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에는 무조건 건강하자, 운동 열심히 하자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건강하신데 더 건강해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에는 박근홍 리포터의 건강하고 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타인의 건강 비결을 엿보는 데서 우리가 건강함을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건우 리포터 오늘도 나만의 건강 비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60대의 나이에도 마라톤 풀코스 100회를 완주하신 서두수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분의 건강 비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열정의 사나이 서두수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이분.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풀코스 100회 완주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한 감동 그런 많이 남죠. 짜릿한 감동을 맛본 뒤 더 큰 욕심까지 생겼습니다. 5년 이내에는 매주대회 다 참가하고 싶습니다. 5년 이내예요? 오뚜기 인생의 주인공 서두수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토요일 아침 서두수 씨의 힘찬 하루가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바로 볼링장입니다. 야, 마라톤도 하시고 볼링도. 네, 오늘은 영남 지역 실버 볼링 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을 하시게 된 서두수 씨. 매주 갈고 닦은 볼링 실력을 이날 유감없이 발휘를 하셨습니다. 자, 출발은 과연 어떨까요? 오, 스트라이크. 깔끔하네요. 스트라이크죠. 이대로 간다면 오늘 울산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 에바가 지금 한 200대에서 210대 정도 나옵니다. 잘하시는 분? 예, 잘하죠. 선수들은 어떻게 나와요? 선수는 240, 50대가 나오죠. 선수들도 240 정도를 기록한다니 그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회가 열릴 때마다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만큼 성적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최고 기록이요. 세미 퍼펙트 해갖고 299점 세 번 했어요. 세 번씩이나요? 저 목표가 퍼펙트거든요. 퍼펙트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볼링은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몸의 균형과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전신 운동이라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간암 극복 이후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다는 서두수 씨에게 볼링은 늘 활력을 주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299점) 세미 퍼펙트의 주인공답게 스퀘어핀 처리도 아주 깔끔하시죠. 네. 네? 잘 풀고 계세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 실력 발휘 지금 못하고 있구만. 왜요? 예? 아니, 시합이 되다 보니까 긴장을 좀 했는 것 같아요. 바쁘고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도 대회인지라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울산의 대표로 출전하신 만큼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가 터졌는데요. 이럴 땐 입가에 미소가 자연히 번집니다. 네. 하이파이 한번 해고요. 짜릿하지요.
전신 말초 신경이 짜릿해요. 아하. 정말 기분 좋아 보이시죠? 네. 볼링핀과 공이 부딪혀서 나는 경쾌하고 맑은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볼링과 함께한 그 역시 이런 기분을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아마 다 종목마다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볼링은 집중해서 시작해갖고 이제 스트라이크 나왔을 때 그 쾌감, 성취감 그런 맛이 있지 않느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울산팀의 사기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대팀이 공을 던질 때 역시 열띤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날 서두수 씨가 속한 팀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끝까지 기분 좋은 대회를 이어갔는데요. 부산의 실버팀과 맞붙은 울산팀의 경기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아, 왜요? 지금 말씀해 주시지. 궁금한데요. 네. 평소 운동을 즐기는 서두수 씨가 운동 전후 꼭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스태미너의 대명사, 흰세기로 소문난 이 녀석들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아침 일찍 공수해온 싱싱한 장어는 이 집 맛에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인데요. 도망을 가네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장어를 동해 바다에 싱싱한 걸로 사요. 아, 오늘 정말 집에 특히 숯불에 구워 더욱 맛있는 바다장어는 보기만 해도 싱싱해 보였는데요. 장어의 육질이 정말 제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여기에 맞는 장어는요, 한 5, 6년 산 된 거. 등이 색깔이 좀 검어야 돼요. 작고 노란 거는 횟감용이고요. 5, 6년 세번이에요. 예. 그래야 탄력도 있고요. 살이 단단하고요. 또 장어를 먹을 때는 소스를 기호에 맞게 발라서 굽거나 찍어 먹으면 그만인데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스는 매운맛과 간장맛이 있거든요. 그 자기 또 식성에 기호에 맞게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매운 소스 아니면 간장맛. 이 소스에는요 한방 재료가 15가지 들어가요. 세상에. 몸에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것만 다 넣어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한방 약재가 들어갔다니 더욱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맛은 또 어떻다고요? 또 먹고 싶어지네요. 아유, 부럽네요. 진짜 매콤하면 고소하면 입안 다 돋네요. 김가루에 찍어서 먹으면 비릿한 맛도 없어지고 느끼한 맛도 좀 덜해요. 그래서 먹기가 더 좋아요.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고요. 장어를 제대로 맛보려면 상추에 장어 한 점 올리시고요. 마늘에 생강까지 입이 터지게 올려서 먹는 거랍니다. 이렇게 이제 골고루 좀 아우, 맛있겠네요. 얹어서 한 입에 쏙. 쏙 들어가네요. 입안에 돌았어요. 어떤 맛인가요? 바로 입맛이 말로 할 수 없는. 장어의 고소한 맛을 즐기시려면 이렇게 참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일품입니다. 방법이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장어에는 비타민 A가 고등어의 52배가 들었고요. 칼슘도 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영양 만점인데요. 이렇게 건강해지는 장어라니 더더욱 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도시죠. 참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소스 종류가 있잖아요. 네. 3가지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소스를 즐겨주시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특히로 찝을 하면 요 매운 매콤한 거. 예. 매콤한 것도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예. 달큰한 간장 맛도 있고 매콤한 고추장 양념도 있고 또 예. 참기름에 또 고소하게 고소한 먹는 참기름. 맛도 있고. 진짜 최고의 맛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날 오후 그가 찾은 곳은 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였는데요. 이곳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서두수 씨, 여기는 무슨 일이실까요? 심상치 않은데요. 색소폰 아닌가요? 네, 그는 요즘 취미로 색소폰을 배우고 계신데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따로 없습니다. 2년째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살고 계신데요.
요즘은 더필이라고 하는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도 펼치고 계신다고 해요. 공연까지요? 참 이 악기가 소리가 참 진한 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악기를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그 보스턴 마라톤에 서울에 있는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네. 색소폰을 한다면서 저보고 마라톤과 색소폰이 참 폐활량이 좋으니까 배우기 쉽다고 저보고 적극적으로 권하대요. 그래서 그 계기로 용기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년 네. 초보인데도 그 초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그의 수준급 연주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우, 높네요. 녹아요. 네, 꾸준히 배우고 익혀 현재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만도 50여 곡에 이른다고 하시는데요. 회사를 꾸려나가기에도 벅차실 텐데 이렇게 취미로 악기 연주까지 하시는 모습 정말이지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최근에는 드럼까지 배운다고 하시는데요. 늘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겠어요. 잘하시는데요. 잘하십니다. 어느 정도 좀 중급 정도. 네. 중급은 했다고 해야죠. 네, 우리 가게도 자주 오시니까 중급 정도. 예.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우리 또 회장님 또 능력이 오뚜기 아닌 오뚜기. 그냥 서로 때려나듯이 끝까지 합니다. 네, 정말 마라톤 하실 때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도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인류 연주자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무대에 큰 무대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뭐, 예, 예, 맞습니다. 예. 볼링은 퍼펙트고 네. 또 색소폰은 큰 무대에 한번 올라가는 기고 네. 또 마라톤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 완주하는 거고 다 정말 인생이 바쁘시네요. 예, 꿈과 목표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예,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쁩니다.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회원들과 환상의 호흡을 맞추시는 모습까지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트로트 정말 맛깔나지 않나요? 네.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이 이제는 수준급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날 처음 맞춰보는 거라는데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도전하며 꿈꾸고 사시는 서두수 씨의 일상이 참 부럽게 느껴졌는데요. 뭐든 관심이 있으면 시작하시고 거기서 재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서두수 씨. 이렇게 활기찬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아내는 늘 든든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그 정아 엄마 아이, 짠해지는데요.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드시겠죠. 네. 그동안 나에게 그 즐거움도 많았지만 늘 그 고통을 줘서 미안해. 그동안 그 어떻게 바라지 한다고 그 고생이야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이제야 모든 걸 털 수 있잖아, 그지? 이제는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좋아. 그 모든 게 당신의 덕분인 것 같아. 진짜 사랑해. 당신이 그랬지. 내가 그동안 그만큼 애를 먹여도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한다고 때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고난이 찾아와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서두수 씨. 그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암 선고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거기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건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뭐 멋진 분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쨌든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소폰에 볼링에 네. 이거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겠는데요. 그래요. 네. 열정이 가득하다 못해서 좀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런 에너지는 바로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서도수 씨가 아플 때 아내분께서 정말 극진히 간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병을 극복한 후에도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건강이 정말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큰 병을 앓고 또 일어나셨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보니까 이 볼링 솜씨도 참 예사롭지가 않으셨는데요. 역시나 그 경기 결과가 좋았겠죠? 아우, 궁금하네요. 네. 네, 올해 영남 실버 볼링 대회가 3회째를 맞이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울산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위를 해서 다들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요, 그 색스폰 실력도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소폰을 접한 지는 2년째 되셨고요. 지금은 현재는 드럼에 관심이 많다고 네. 하시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정말 인생이 무료할 틈이 정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도수 씨는 건강해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박근호 씨, 다음 주에도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이제 건강에 관한 주옥 같은 정보들만 모아서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탐구 생활인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를 탐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주로 먹는 것들을 주제로 탐구를 해왔었는데요. 많이 이렇게 먹었으면 이제 멋을 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성들의 핫한 아이템, 하이힐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패션 리더의 필수 아이템이자 여성들에게 패션의 시작이자 완성인 하이힐. 자존심? 하이힐은 꼭 신어야 될 것 같아. 안 신으면 키가 작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아찔한 매력을 보여주는 하이힐이 여성만의 특권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이힐의 유행을 이끈 주인공은 최대 권력을 휘두른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160cm 정도의 짧은 키에 대한 열등감과 매끄러운 다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굽 높은 신발을 즐겨 신었고 이를 귀족들이 추종함으로써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슈어홀릭의 전형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입니다. 네. 집세 낼 돈이 없어도 막 구입한 신상 구두를 신고 뉴욕 맨해튼 거리를 활보할 정도로 하이힐 사랑이 남다릅니다. 또 가수 서인영은 자신의 구두를 내 아기들이라며 무한 애정을 보였고요.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는 무려 3,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하이힐에 열광한 이유 대체 뭘까요? 키를 커 보이게 하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착시 효과뿐만 아니라 상체를 곧게 펴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존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힐을 신고 서 있을 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제치고 가슴을 쭉 펴게 되기 때문에 S라인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몸매를 드러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다리와 발과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부인 빅토리아 베컴은 슈퍼마켓에 갈 때도 아들을 안고 걸을 때도 하이힐을 고집합니다.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사이에서 태어난 5살 수리 크루즈는 빨간 하이힐이 아니면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두 디자이너가 이른바 하이힐 사랑이 수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이힐에 중독성이라도 있는 건가요? 하이힐을 장시간 신으면 발목이 항상 아래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발 뒤쪽의 아킬레스근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있을 때 형태가 그대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하이힐을 착용하지 않고 맨발로 오래 서 있게 되면 장시간 하이힐을 신은 분들은 맨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면서 발의 추진력이 감소되어 발 대신에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허벅지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최근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가수 아이유가 시상식장에서 크게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원인은 높은 하이힐 때문이었습니다. 패션가에서는 높은 힐을 주체하지 못해 모델들이 넘어지는 것을 두고 키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닝가 아니어도 여성들이 10cm가 넘는 키릴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은 쉽게 겨울 볼수 있습니다. 시즌이다 보니까 부츠를 많이 찾으시긴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젊은 여성분들은 하이힐 종류를 많이 찾으십니다. 최근에는 워커와 키릴을 접목시킨 워커힐도 아주 하당 아이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하이힐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나 했더니 이젠 워커와 키릴을 접목시킨 워커힐이 인기랍니다. 워커힐 역시 아찔하게 높은 굽을 자랑하죠. 그렇다면 다리가 예뻐 보이는 하이힐의 높이 따로 있을까요? 매끈하고 늘씬한 다리를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굽의 높이는 7 내지 8cm인데요. 패션쇼에 쓰는 모델들이 선호하는 굽의 높이이기도 합니다. 하이힐은 발목과 발등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다리가 길고 늘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이힐이 만든 S라인은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해서 어깨와 목 뒤에 통증이 생기고요. 허리 관절에도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거의 매일 신어요. 거의 하루에 9시간 이상씩 신고 다니니까 뭐 적응도 됐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하이힐로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뭐니 해도 발입니다. 그렇다 보니 발에 올 수 있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 경우라면 신발을 벗은 뒤 반드시 근육을 풀어줘 수축이 굳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먼저 보시는 대로 벽면에 두 팔을 짚고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고요. 뒤에 놓은 발은 쫙 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밑에 막대 같은 것을 놓고 굴리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운동해주는 것도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저렇게 수건을 펴놓고 발가락의 힘만으로 수건을 접는 것도 발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익혀두셔야 되겠네요. 네. 하이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 때 알지 못하는 발등이나 정강이, 허벅지 앞쪽 다리 쪽에 긴장이 많이 있겠고요. 다음은 허리나 또 그 어깨의 긴장까지 함께 올 수 있는 척추 전반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연결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눈 영웅 자세인데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등 뒤에 쿠션이나 베개 등을 놓고 편안하게 기대 눕는 거죠. 발등과 정강이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의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인 후 바닥과 수평이 되게 허리를 일직선으로 해준 뒤 허리를 아래로 쭉 내리면서 머리는 위로 향해주고요. 반대로 허리를 위로 올리면서 시선은 배꼽 아래를 바라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쥐며느리 자세인데요. 편안하게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채 머리도 최대한 굴곡시켜서 무릎이 얼굴에 닿도록 고정해줍니다. 척추를 쥐며느리처럼 동그랗게 만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하이힐로 긴장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급적 하이힐 신는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번 신으실 때 한 2-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3-4회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 하이힐의 높이는 5cm를 넘지 않는 게 좋고요. 하루 중에 중간중간 하이힐을 벗고 10분 정도라도 발바닥 밑에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거나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계속 하이힐을 신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운동화라든지 굽이 낮은 신발을 번갈아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성들 발의 축복이자 또 고난이기도 한 하이힐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니 하이힐이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루이 14세요? 네. 이 남자가 먼저 하이힐을 신었다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네. 하이힐은 귀족들도 다 신었지만 그중에서도 빨간 하이힐은 오직 왕만이 신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 전용이었던 빨간 하이힐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섹시녀들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죠. 예, 사실요, 이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저걸 어떻게 신고 저렇게 다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나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사실 하이힐을 신으면요, 자신감이 쑥쑥 커지게 되면서 이 중독처럼 벗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힘들고 또 건강에는 무리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포기를 할 수가 없다면은요, 건강하게 신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화면에서 알려드린 저희가 건강해서 하이힐 신는 법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요, 이 하이힐 즐겨 신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여성들은요, 정말 슈퍼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1인 3역을 해내는 걸 보면은요,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함마저 꼼짝 못하게 할 만한 여성들만의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여성들의 공공의적 생리통. 골반 내 통증과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생리통. 20, 3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생리통을 호소할 만큼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속발성 생리통은 골반 내 특정 질환에 의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생리통에 관한 속 시원한 해결법을 산부인과 전문의 권영순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네, 생리는 엄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이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뭐 그 고통을 어디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생리통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좀 그 내막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권영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생리통 왜 이렇게 여성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네, 생리통이라는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월경 주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골반통을 총칭해서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생리 기간과 시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생리통의 주 원인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로 골반 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발생되어지는 생리통입니다. 두 번째는 골반 내에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환이나 혹 종양이 있을 때 발생되어지는 2차적인 생리통을 유발하는 속발성 생리통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리통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병이 생기면 이 생리통이 심해지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속발성 생리통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병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원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 내 구조에는 여성 기관이 자궁과 그리고 양측에 나팔관 난소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되어지는 생리통 중에 대표적인 게 자궁 근종, 그리고 선근증, 그리고 자궁 내막의 용종, 또 피임 장치로 사용되는 자궁 내 장치 또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반 내 자궁 이외에 나팔관이나 난소에서 발생되는 질환들은 또 다른 생리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술하고 나서 일으키게 되는 자궁 내 골반 구조를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궁 내 질환 유무에 있어서도 이 특이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원발성 생리통을 살펴보시면 골반 내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데 생리통을 유발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생리 때 발생되어지는 화학 물질들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위치가 바로 자궁에서 생리통이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리통이 유발하는 그 위치가 자궁이기 때문에 치골 상방 부위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주로 생리혈이 비치고 나서 3일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시험생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초경 이후에 한 1, 2년 뒤에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어서는 심한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그리고 구토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 내 어떤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이 위치한 곳에서 생리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리통은 생리기관과 매우 다양한 연관성을 가져서 생리 직전 일주일 전부터 해서 생리 끝나고 일주일 후까지 좀 더 장기간의 생리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매달 고통을 받는 여성분들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서 자궁에 혹을 발견하셨다는 한 환자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4월 생리통이 심해 병원을 찾은 40대 후반의 환자인데요. 평소 그 정도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좀 배가 많이 뒤틀리고요. 이렇게 바늘로 좀 찌르는 듯하게 이렇게 좀 찌릿하면서 묵직해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죠. 30 후반부터는 진통제를 안 먹으면 지내기가 힘들더라. 못 움직여요. 그냥 진통제 먹기 전까지는. 그리고 진통제 먹어도 많이 좀 20-30%는 좀 남아있고요. 좀 묵직하니 그래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자궁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자궁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김선아님은 처음에 2011년 4월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생리통을 동반했지만 사실은 종합검진상에서 난소암 수치라고 하는 피검사가 높이 올라가서 오셨는데 진찰상에서 보니까 난소암 수치의 증가가 난소 문제가 아니라 자궁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상적으로 진단 내린 건 선근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죠. 자궁의 혹은 4cm 정도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수년간 지속된 생리통의 원인이 바로 자궁의 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김선아님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계획을 세울 땐 자궁을 보존하면서 비교적 회복이 빠른 복강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그 선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을 다시 재성형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는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만큼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꾸준히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편하게 다가올 정도의 증상 호전이 있었고 자궁의 모양은 매우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고 선근종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매우 성공적인 치료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분의 나이가 현재 40대 후반이신데요. 수술 전에는 생리 때마다 진통제를 드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이 매우 심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생리통이 심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생리통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문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에 시행되는 검사들이 바로 영상기법들인데요.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골반 초음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골반 초음파에서 생리통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전산 단추나 차경인 CT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기법인 MRI 때때로는 이것으로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골반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골반 초음파로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골반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영상기법입니다. 그래서 골반 내에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상기법을 통해 가지고 구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유착 증세를 통해서 어디에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이학적 검사로서 약간의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극심한 통증으로 다가오는 것도 생리통의 원인을 찾는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병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궁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또는 골반 내 자궁 이외의 조직에도 질환이 있게 된다면 그 치료 방법을 그쪽에 하나하나 맞춰서 달리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치료 방법에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보존적인 수술을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느냐 아니면 개복술을 통해서 시행하느냐. 이 3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임신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가 약물을 드시지 못하는 금기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치료의 어떤 계획이 환자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환자에게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생리통이 심하다 싶으면 약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자주 복용해도 건강상의 무리가 좀 없을까요? 자주 복용하고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되면 약물 복용으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생리통을 우리가 치료하는 약물요법은 매우 단기적이고 보통 2, 3일 내에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법과 정확한 약제를 선택해서 짧은 기간에 치료될 수 있다면 이런 약물 자주 복용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리통이 결혼을 하면 없어진다, 뭐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일부분에서는 맞는 얘기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맞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이유,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엔 임신을 하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완되고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속발성 생리통인 경우에 골반 내에 어떤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이 임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악화된다면은 생리통은 임신을 하고 또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뭐 예방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네.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리통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산부인과와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이 산부인과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되면 병원에 꼭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CF 광고에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아주 신체에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기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입니다. 이 자궁은 신비스러운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는 곳이죠. 근데 이 자궁으로 인해서 생리통과 같은 질환을 계속 발생시키고 괴로워진다면 아마도 그 여성분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게 문턱이 높고 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신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 평생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권영수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성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건강의 법칙 방송 보신 후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방송 후기와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점들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직장인들이 꼽은 사자성어로 네. 바로 수무푸전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우, 그래요. 2011년이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가계 부담은 자꾸만 늘어만 가고요. 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더 많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말 2012년도에는요 이런 사자성어가 손꼽히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 권토, 중래. 뜻 다들 아시죠? 그럼요. 예. 네, 2012년도에는요 모두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수 씨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생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2012년은요 건강에 대해서도 꼭꼭 자신의 몸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 또 건강하면 언제나 생활이 밝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들을 2012년에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